안녕하세요. 트위터에서 엔지니어를 일하고 있는 유호현입니다. 저는 오늘 영문과를 졸업했거든요. 제가 영문과를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엔지니어가 되었는가,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어떻게 트위터가 SNS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회사이다 보니 트윗 한 장 날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찍을게요, 여러분. 예, 방금 트윗 날렸고요. 저희 해시태그 K그룹으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해시태그 K그룹을 찾으시면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실리콘밸리가 어디 있는지 사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텍사스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저는 샌프란시스코가 어딘지도 몰랐었고 샌프란시스코가 실리콘밸리인지도 몰랐었고 그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었기 때문에 좀 제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쪽의 동부는 뉴욕과 워싱턴이 있는 곳이고요. 약간 왼쪽으로 오면 중부에 시카고가 또 큰 도시고요. 제가 석사를 했던 곳이 저쪽 미러키라고 시카고에서 약간 북쪽으로 있는 곳입니다. 엄청 추운 곳이고요. 그리고 제가 박사 과정을 했던 곳은 오스틴, 텍사스인데요. 거긴 또 엄청 더운 곳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쭉 가면 마이크로소프트로 유명한 워싱턴주의 시애틀, 맨 밑에는 LA, 그리고 그 중간 지역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입니다. 이게 실리콘밸리가 이 전체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가 바로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입니다. 맨 왼쪽 위에 트위터 새가 그려져 있는 곳이 샌프란시스코 도시고요. 그리고 이 아래 산호세까지 이 지역 전체를 실리콘밸리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기까지는 전 광화문에서 용인 정도까지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실리콘밸리는 사실 이 지역, 이 남쪽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스탠포드라고 있죠. 구글 마크의 왼쪽에 보면 스탠포드라고 있는데 그쪽에서부터 실리콘밸리가 시작이 되어서 뭐 여기 인텔, 넷플릭스 이런 원래는 전통적인 실리콘 위주의 칩 위주의 사업을 하던 곳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많고요. 우리가 이제 IT 기업 위주로 보면은 페이스북, 구글, 애플이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에어리어는 새로 뜨는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크 쪽으로는. 그래서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분들이 다니고 계시는 진가 어도비가 여기 있고요. 저희 회사 트위터는 샌프란시스코 마켓 스트리트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는 가구 도매상가였는데요. 이 동네에 경기가 죽으면서 몇십 년 동안 비어 있었던 건물을 우리가 들어가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트위터도 샌프란시스코 도시에 있다가 남쪽으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이거 건물 싸게 주고 세금 좀 깎아줄 테니까 있어라 그래서 저희가 기회를 잡고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와 트위터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에 잭 돌시라는 저희 창업자 중에 한 분이 Just Setting Up My Twitter라고 첫 트윗을 날리면서 트위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140자 제한 때문에 사람들이 모음을 빼고 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회사 이름을 트위터가 아닌 TWTTR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2007년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컨퍼런스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미디어 문화 축제 같은 오스틴 텍사스에서 열리는 축제인데요. 거기서 음악, 영화 그리고 IT 축제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웹 어워드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009년에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트위터는 뭐 그렇게 대단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2009년에 US 에어웨이 비행기가 허드슨강에 불시착을 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건 뭐 대한항공기가 한강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 사건을 제일 빨리 전해준 것이 트위터였습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언론보다 빠를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저희 사장님 디코스톨로인데요. 이분은 저기 시카고에서 스탠드업 코미디언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말씀을 잘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던 분이 CEO였다가 CEO로 올라서시면서 2010년에 디코스톨로 체제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자스민 혁명에서 언론이 다 통제된 상태에서 트위터로 서로 연락을 하면서 이 혁명이 일어나서 그 아랍권의 민주화에 큰 중심축 역할을 하였고요. 2012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임에 성공하면서 이 Four More Years라는 트윗을 날렸는데요. 이게 78만 건 리트윗이 되면서 가장 리트윗이 많이 된 트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저희가 IPO를 하면서 공개기업, 주식 상장 기업이 되었고요. 2014년 한 달쯤 전이죠.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여기 가운데 엘렌이라는 이 여자분이 그리고 이 셀카를 찍어서 올리면서 이게 지난번 기록은 78만 리트윗이었는데 340만 리트윗을 기록하면서 기록을 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엘렌 그 하얀 옷 입으신 분이 엘렌이고요. 위에 브래드 피트도 있고 안젤리나 졸리, 뭐 줄리아 로버츠 뭐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어제 예, 저기 지금 저 안젤리나 졸리에 계신 분이 배정영 씨고요. 그리고 브래드 피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제 리트윗을 올렸는데 아직 리트윗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1992년 어린이 컴퓨터 경진대회 서부교육청 4위로 입상하면서 제 컴퓨터 커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상을 받은 게 없고요. 2008년에 연세대학교에서 학부로 영어 영문학과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문헌정보학과로 역시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 밀워키와 연세대학교에서 석사를 받았습니다. 이중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로 박사과정을 시작하였다가 한 2년 만에 트위터에서 연락이 와서 링크드인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한 것은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라 언어였습니다. 영문과에서 주로 언어학을 공부하였고요. 인포메이션 사이언스에서는 정보 검색을 공부했는데 정보 검색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글이 있으면 그걸 분석해내는 것, 즉 자연 언어 처리입니다. 자연 언어 처리를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현대의 언어는 자연 언어와 컴퓨터 언어로 거의 양분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컴퓨터 언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자연 언어와 컴퓨터 언어의 사이를 이어주는 학문이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 언어 처리입니다. 현재 IT 업계는 옛날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사용자가 또 다른 엔지니어들이었죠. 그래서 뭐 그냥 까만 창에다가 화면 치면서 이렇게 글씨 치면서 하는 거는 일반 사용자들이 하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엔지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유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엔지니어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머니티즈, 사람을 이해하는 인문학과 컴퓨터를 이해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그 사이에는 사실 거의 모든 학문이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사회학도 들어가고 의학도 들어가고 심리학도 들어가고 그 모든 학문이 IT 업계, 현재 IT에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전공을 가지고 계시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실리콘밸리에서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또 대한민국의 IT 업계는 여러분을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I like Twitter라는 트윗을 제가 했다고 하면 I는 호현류, 제 아이디가 되고요. like, 좋아한다. 목적어는 트위터다. 그래서 이 문장 하나에서 검색어는 나중에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만약에 호연료를 치면은 이 트윗을 보여주자. 트위터를 치면 이 트윗을 또 보여주자. 그리고 이 사람은 호연류라는 아이디를 가진 이 사람은 아마 테크나 IT나 소셜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류의 트윗이 많이 올라오면 트렌드 텀으로 트위터를 뽑아서 그 트렌드 리스트에 보여주자. 뭐 이런 것을 하는 게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입니다. 실제 예를 가지고 살펴보면요. 제가 실리콘밸리 한국인 K그룹과의 만남에 초대합니다라는 트윗을 하면
한국어 분석기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실리콘밸리 의는 지금 다 붙어서 써져 있는데 실리콘 띄고 밸리 띄고 의로 나눠줍니다. 우리나라 한국어는 특히 은은이가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띄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띄어서 분석을 하고 나면 이 트위터 홈페이지의 왼쪽 아래 트렌드에 실리콘밸리라는 말이 많이 올라오면 실리콘밸리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스크린샷을 한 날은 소녀시대 태연의 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 결과에도 맨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 한국인이라는 트윗이 실리콘밸리랑 검색어로 치면은 검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트윗들이 한국어 트윗들이 올라오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린린소환사로 쇼타 히타리 콤비 보고 싶다 할지를 어디서부터 어디가 주어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목적어로 끊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정말 이런 트윗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트위터의 개발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는 거의 모든 것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라라는 것은 티켓 관리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에게 어사인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이것도 그냥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 트위터 서버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모디파이 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받으면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라는 개발 툴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쓰는 언어는 자바도 쓰지만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스칼라입니다. 자바로 한 4-5줄에 쓸 수 있는 거를 스칼라는 한 줄에 끝나고요. 근데 이거는 뭐 파이썬이나 루비에서도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스칼라 자체가 스케일러블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 시대에 스케일러블한 프로그래밍을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언어가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트윗이 하루에 몇백만 개, 몇억 개씩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스케일러블한 빅데이터 처리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칼라를 통해서 프로그래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Git이라는 버전 컨트롤 툴을 쓰는데요. 제가 Git은 이제 버전 컨트롤 툴은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코드를 바꾸면 저 사람들의 코드와 함께 붙이고 서버에 올리고 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Git 커밋하고 커밋하고 뭐 done 뭐 다 했습니다 하고서는 푸시하면 서버로 올리고 Git 리뷰 포스트 하면은 리뷰해 주세요 하고 저희 동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리뷰보드라는 이것도 오픈 소스 프로젝트인데요. 리뷰보드에서 사람들은 제가 뭘 바꿨는지를 보고 그리고 커멘트를 해서 이거 고쳐라, 이건 괜찮다, 뭐 그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예 그 임플리멘테이션의 방향을 바꾸면 어떻겠냐, 뭐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리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나면 가장 신나는 순간이 옵니다. 쉬핏이라고, 쉬핏을 이제 한국말로 직역을 하자면 뭐 배송해라, 보내라 그 정도가 될 텐데요. 쉬핏은 다 리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이건 괜찮다, 네 코드 괜찮다, 이제 네 코드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멀지를 해라라고 할 때 쉬핏을 줍니다. 그럼 쉬핏을 받고 멀지를 하게 되면, 멀지라는 건 제 코드를 그 마스터 코드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하드슨 또는 젠킨스라고 하는 이 항상 감시하는 시스템이 제 코드가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이렇게 고장 내거나 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검사를 합니다. 제가 인문학을 전공을 하였기 때문에 인문학적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휴머니스틱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은 제가 그냥 만든 말인데요. Be a user, not an engineer. 사실 뭐 99%도 작은 숫자일지 모르겠습니다. 99.99%의 사람들은 유저입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은 정말 0.01%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엔지니어들이 일하는 방식은 이거 구현해라, 여기다 버튼 만들고 버튼 누르면 뭐가 되게 해라, 그런 식으로 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사용자들이 원하는 건 그냥 편하게 뭔가 하나 클릭하려는, 그것이 이제 컨텍스트가 되겠죠. 사람들이 여기에 왜 왔는지. 그래서 keep the context in mind. 그 사람들이 왜 여기 왔는지 컨텍스트를 생각을 하고 use it yourself until you're comfortable 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엔지니어가 아니라 사용자가 돼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계속 써봐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계속 쓰다 보면은 버튼이 여기에 원래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에 옮기는 게 좀 더 편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버튼 모양이나 위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엔지니어링적으로는 똑같은 버튼이지만 그것이 완전 사용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인문학적 엔지니어링은 사람 유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정말 내가 유저가 돼서 엔지니어링을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정말 작은 차이지만 제가 다른 엔지니어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게 한 아주 정말 다른 엔지니어들이 이걸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작은 차이로 제가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be yourself and prepare to express yourself라는 말입니다. be yourself는 지금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엇이 되라, 어떤 사람이 될까,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누군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건 무엇인가. 아까 그 인문학에서부터 컴퓨터 사이언스까지 있는 거기서 보셨듯이 어떤 영역에 있든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정말 잘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CS만을 잘해서 CS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저 자신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걸 끝까지 파서 be yourself,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prepare to express yourself는 제가 아무리 잘해도 그것을 코딩을 해서 표현을 하거나 디자인을 해서 표현을 해서 프로덕타이즈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 자신을 표현할 방법, 내가 정말 잘하는 걸 표현하고 실제 적용할 방법, 그것을 항상 연습하고, 그래서 아마 현대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이 익스프레스 요셀프 하는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꼭 코딩만이 그 길이 아닌 것도 항상 생각을 해두시고,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걸 정말 잘하는 것이 이 IT 세대계에 자기 자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